파트 3 맨발의 다양한 효과 03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르티솔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상태는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생명에 위협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나가야 하고 무언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 가로 자연스러운 상태, 가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흔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억지로 졸음을 참고 누군가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 몸을 추스려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은 활동을 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오후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이 된 셈입니다. 이런 패턴은 누구에게나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인체가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가 이내 뚝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근육의 긴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늘 긴장 상태인 현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위에 곰이 몇 마리 올라가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접지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접지를 하기 전처럼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의 코르티솔 수준이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접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가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동폭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수호 천사, 자율신경의 균형이 빨리 회복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감소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자율신경계 균형의 빠른 회복입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 몸 안의 수호 천사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동물이 발달시켜 온 아주 특별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다리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도망가거나 쫓아가도록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소화나 생식 기능은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나 생식기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 느긋하게 음식을 먹고 배변을 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어 호흡도 깊고 천천히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죠. 만일 심장이 펌프질을 하거나 횡격막이 움직여서 호흡하는 등의 일을 내가 의지를 동원하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잠 한 번 자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깃든 수호 천사인 자율신경계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쓰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여 쓰는 에너지를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 대사량보다 기초 대사량이 보통 2배는 더 많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늦었다며 지하철을 향해 뛰어가고, 직장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거래처 직원과 언쟁을 하면서 쓰는 에너지보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나를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몸 안의 수호 천사인 자율신경계가 쓰는 에너지가 2배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너지 활용 면에서 보자면 우리 몸의 주인공은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수호천사 자율신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중 하나인 심박변이도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사자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른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죠. 눈동자는 커지고 팔다리에 잔뜩 혈액이 몰리고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소변이나 대변은 억제되고 소화도 억제됩니다. 긴장과 불안이 많은 현대인이라면 자율신경계가 이런 불균형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대체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입니다. 만성피로와 불안, 일에 쫓기는 현대인에게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된 상태가 흔합니다. 그 결과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늘 굳어 있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성기능이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조상에게는 먹을 음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을 벗어나는 것이 일생 동안 가장 큰 과제였죠. 추위에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장소를 찾고 불을 피워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자나 곰이 코앞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눈만 뜨면 시간에 맞춰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표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시험 성적표의 숫자가 낮아지면 마치 사자가 달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기 싫은 직장과 학교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려서 일어나 보면 벌써 늦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자가 코앞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많은 현대인은 사자 잡아먹기도 전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결국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만성피로입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보일러가 훈훈하게 방 안의 공기를 데워주고 있는 아파트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맨발로 지구와 연결하고 나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심박변이도 검사를, 특히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먼 모르던 전공의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이게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척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아무 때나 스트레스를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예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했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에 대한 세금과 같아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싫다면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맨발 걷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평화로운 지구별 소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4. 다양한 통증 호전 효과. 모든 통증은 다 다르다. 통증이 있는 분에게 맨발 걷기를 권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배경이 되는 진단명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설사 진단명이 같더라도 통증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이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양말을 벗고 맨발을 대지에 대는 순간 느껴지는 그 색다른 감촉에 우아하면서 한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조심성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처음 맨발로 흙과 만날 때의 그 낯선 접촉을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통증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하면서 관찰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 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증이 있는 분에게도 맨발 걷기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접지가 다양한 통증을 완화한다. 접지가 통증을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아서 압력을 올리면 일정 정도 압력을 넘어서면서 누구나 통증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혈압계를 종아리에 감아서 얼마만큼 압력이 올라가면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접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압력계의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통증에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간 접지를 했는데 접지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26%, 29%, 45% 좀 더 통증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실험적인 자료 외에도 실제 맨발로 꾸준히 걷는 분들 중에서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포함하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목, 어깨에 묵직한 통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면 신발을 신는 것에 비해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발바닥 통증이 생길까봐 걱정했던 분도 막상 맨발 걷기 후에 발바닥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나 티눈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법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되었는데 맨발 걷기 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통증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러나 맨발 걷기만으로 모든 통증이 완화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완화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맨발 걷기로 통증이 좋아질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 수술이 필요한 경우. 0. 인대가 약해져 관절이 불안정할 때. 0. 관절의 마모가 심해서 관절 안에 반복적으로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길 때. 0. 심한 염증이 있을 때. 0. 감염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접지 효과를 누리려면 발바닥이 흙에 닿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맨발 걷기는 접지 효과의 풋 고호,
근육 강화, 지압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지만 이런 환자분이라면 접지 효과만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통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모든 통증은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진단명이 같다고 똑같은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면역력, 운동 능력, 감정 패턴, 수면의 질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맨발 걷기로 나아졌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맨발 걷기로 다 낫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체력 상태와 발바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자.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숙면,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해 통증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성 통증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내 병은 맨발 걷기로 반드시 다 나을 거야 라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신다면 한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통증에 묶여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05. 운동 후 회복력 향상.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은 미세하게 손상을 받습니다.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튼튼해집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근육 손상이 빨리 회복되면 면역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이 과정을 확인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근육 손상이 얼마나 빨리 원래대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많은 효소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CK, 크레아티닌 키아나제, 라는 효소 수치가 굉장히 빨리 높아지는 사람은 근육 손상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접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손상되어 나오는 효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한 후에 접지를 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 3일간 이 효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혈액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들은 운동 후에 근육이 손상되면서 나오는 효소 CK의 수치가 접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1에서 87% 정도 적게 나옵니다. 접지를 한 사람들은 근육의 파괴도 적지만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을 DOMS 라고 하는데 접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접지한 사람에 비해 통증을 83에서 86% 정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맨발 걷는 분은 같은 시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의 손상도 빨리 회복되고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 DOMS도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맨발 걷기가 신발 걷기에 비해 운동량이 더 많지만 반복할수록 덜 필요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처럼 CK라는 효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근육의 미세한 손상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K는 근육 외에도 다양한 장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에 매우 좋은 효과이지만 이런 결론이 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